네, 안녕하세요. 예, 프론트엔드의 배포 플랫폼이란 무엇인지 좀 배포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제 그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선 안현석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앞서 토니 발표 들으셨을 텐데 토니 발표에서 배포 플랫폼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예, 바로 그 배포 플랫폼을 만든 제가 다 만든 건 아니고 만든 사람 중 한 명이고 네, 제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급하게 준비하느라 스크립트가 없어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약간 매일 끊길 수도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배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배포란 무엇일지 다들 한 번씩 좀 생각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은 저는 먼저 웹페이지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웹페이지를 보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웹페이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HTML이에요. 그래서 HTML이 이렇게 헬로 월드가 찍혀 있고 헬로 당근이 찍혀 있으면은 이 웹페이지에 찍혀 있는 헬로 월드를 보는 걸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브라우저로 웹페이지를 열게 되죠. 네, 근데 저는 이걸 일단은 만들어서 디렉토리 하나에다 위치시켜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렉토리에 있는 거를 클릭만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브라우저가 열리고 헬로 월드가 찍히고 헬로 당근이 찍힌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디렉토리, 이 이제 폴더에 있는 경로랑 여기에 그 웹페이지에 있는 경로가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브라우저에 주소를 똑같이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웹페이지가 열리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를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로컬에서 웹페이지를 열 때는 이 로컬에 있는 브라우저가 HTML을 그대로 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의 로컬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컴퓨터, 다른 서버에 있는 HTML을 연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경우에는 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 이제 저희가 보통 서버라고 부르고 리모트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금방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서버가 있고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접근하면 좀 위험한 사이트들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잘 모르는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중 하나의 사이트를 찾아가려면은 저희는 리모트 URL, 그래서 외부에 위치한 HTML을 가리키는 경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모트 URL, 외부 경로를 알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예시로는 이 리모트 URL이 있는데요.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작성했던 HTML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주소창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리모트 URL이 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은 로컬에서는 브라우저가 그저 HTML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만 알면 되지만 리모트로 할 때에는 이제 리모트 URL의 주소를 알아야지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 여기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제가 로컬에서 연 거고 여기에는 HTTP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 파일 프로토콜과 HTTP 프로토콜로 HTML을 이제 요청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요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원활히 주고받기 위해서 약속한 일종의 규약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 로컬에서는 파일 프로토콜로 HTML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외부 리모트 URL로는 HTTP 프로토콜로 HTML을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받아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배포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마 각자 나름대로 배포란 이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앞서 토니 발표에서도 배포란 사용자와 이제 개발자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배포를 이렇게 정의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HTML 위치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HTML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HTML이 의도대로 동작하는지 제가 작성한 HTML에서는 이제 헬로에다 찍히는 거였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동작을 보장하는 것이 배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배포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컬에 이제 파일을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위치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걸 파일 프로토콜로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었을 때 브라우저가 동작하면서 헬로에다 찍힌 걸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 가지 동작이 보장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제 목차 드디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제 발표는 이제 각각 HTML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배포 플랫폼을 갖추어야지 이 배포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총 세 가지의 이제 웹사이트 형태를 이야기해보고 세 번째 싱글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좀 더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이야기한 뒤에 그 다음 이제 저희 이 배포 플랫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스태틱 웹사이트, 정적 웹사이트를 얘기할 거예요. 네, 정적 웹사이트는 저희가 앞서 봤던 헬로 월드가 찍히고 헬로 당근이 찍혔던 그냥 변하지 않는 누가 들어가도 헬로 월드가 찍히고 누가 들어가도 헬로 당근이 찍히는 페이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리모트 URL을 파악을 해야 되죠. 스태틱 웹사이트를 전달해 주려면은. 그래서 이 리모트 URL을 알아내고 난 다음에는 HTML 요청을 보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앞서서 한번 확인했었죠. 요청을 어떻게 보낸다고 확인했었죠. 네, HTTP get 요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get 요청을 보냈을 때 HTML을 받아오게 돼요. 그런데 HTTP 요청을 보냈으면은 누구나 HTTP 요청을 받으면 이걸 줄 수 있는 건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로컬에서도 파일이라는 프로토콜을 썼던 것처럼 이 모든 사람이나 모든 디바이스, 모든 프로그램이 이 HTTP 프로토콜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저만 해도 이런 거를 달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등장한 게 웹서버입니다. 웹서버는 HTTP 요청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서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앞서는 제가 명명하지 않았던 저 서버 역할이 웹서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웹서버가 HTTP 요청을 받게 되면은 HTML을 달라는 거구나 해가지고 HTML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 웹사이트의 배포 플랫폼은 아주 단순해요. 웹서버만 있으면 됩니다. 이 웹서버는 브라우저가 보낸 HTTP get 요청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웹서버예요. 그러면 이제 다이나믹 웹사이트 얘기를 해볼게요. 동적 웹사이트라 부르는 다이나믹 웹사이트는 스태틱 웹사이트의 한계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태틱 웹사이트는 전부가 동일한 HTML이에요. 누가 들어가도 똑같은 헬로에다 찍히고 누가 들어가도 똑같은 헬로 당근이 보이겠죠. 그래서 웹서버도 똑같은 HTML을 전달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 개인화된 웹사이트가 필요하다면 웹사이트는 동적으로 동작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동적으로 동작한다는 거는 이제 누가 들어갔을 때는 어셔라는 이름이 찍힐 수 있고 누군가 들어갔을 때는 전이라는 이름이 찍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은 웹서버의 일이 늘어나요. HTTP 요청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기존에는 HTML만 요청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내 정보를 개인화해서 이거를 동적으로 반영해줘라는 작업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웹서버가 과중화되고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예요. 여기선 제가 뭐 로고를 넣지 않았지만 아파치 톰캣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서버는 HTTP 요청을 받아서 동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서버예요. 그래서 앞서서는 웹서버만 존재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웹서버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게 이거 좀 작업하는 것 좀 도와줘라고 요청을 전달해가지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HTML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응답을 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HTML을 전달하면은 웹서버가 HTML을 브라우저에게 내려주죠. 그래서 다이나믹 웹사이트는 배포 플랫폼에서 단지 웹서버만 있는 게 아니라 HTML을 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까지 함께 있어야지 배포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실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앞서서 이야기했던 웹 애플리케이션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매번 HTML을 새로 받아야 된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떤 불편함이 있었냐면은 먼저 UI, UX 측면에서 계속 새로 고침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HTML 새로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화면 표시와 데이터 처리가 간결합이 돼요.
단결합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제 저희가 화면 처리를 어떤 코드를 수정을 해도 데이터 처리 쪽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좀 불안감을 항상 이제 겪게 되는 거죠. 반대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코드를 수정하게 돼도 화면 처리 쪽에 뭔가 또 변경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저희가 사이드 이펙트라고 부르는 그런 좀 부수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게 되죠. 그래서 개발자가 개발하는 측면에서도 DX라 그래서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새롭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AJAX라는 기술이 등장하게 돼요. 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이라는 건데 이 이제 기술을 쓰게 되면은 새로 고침 없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새로 고침 없이 데이터를 어떻게 받게 하느냐? 내부의 브라우저가 이 AJAX 이제 이 스펙을 만족하는 API를 통해서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웹서버에서 HTML을 받아오면은 브라우저가 웹서버 이제 저희 배포 플랫폼 이야기하죠. 이거랑 별개의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웹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하면은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자바스크립트 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있겠죠. 네, 맞습니다. 만약 XML 리퀘스트 오브젝트 떠올리셨다면 저랑 동년배이시고 전 참고로 국민학교를 입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련되고 신세대라고 하면은 fetch 함수를 떠올리시겠죠.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새로 고침 없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HTML이 그냥 단지 HTML만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HTML은 페이지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 엔트리 포인트 역할도 하게 되면서 엔트리 포인트 역할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바스크립트와 CSS까지 받아올 수 있는 일종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제어함과 동시에 AJAX를 구현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CSS는 스타일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앞서는 헬로 월드만 찍혔던 그 HTML에서 스크립트 코드랑 스크립트 태그랑 링크 태그가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넣어주는 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빌드 도구를 사용해서 HTML의 자바스크립트와 CSS를 통합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나 이제 알겠어. HTTP 요청을 보내면은 HTML과 자바스크립트, CSS를 내려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저희는 항상 이렇게 웹서버에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HTTP 서버, 웹서버에다가 HTML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HTML 받아오면은 엔트리 포인트 역할을 하는 이 HTML은 또 HTTP get 요청을 보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또 받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웹서버에 반복적으로 요청하면서 저희가 익히 이제 보았던 워터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자바스크립트, CSS까지 응답을 내려주는 웹서버를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이제 빼버렸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부족할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제가 배포란 무엇인가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스펙 동작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보장하지 않느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내부에 인터랙션을 담당하면서 라우팅까지 내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처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발생한 문제가 서브 패스를 웹서버가 다루기가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이제 여기 예시에서는 메인이라는 서브 패스로 들어가면은 HTML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메인의 프로필이라는 또 서브 패스로 들어가면은 예전에는 또 서브 패스에 해당하는 동적인 페이지를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나 웹 서버가 만들어줬다면 이제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다 내려줬기 때문에 배포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404 not found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에서 이제 저희가 리액트 라우터나 뭐 여러 가지 또 라우팅 프로젝트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웹 배포 플랫폼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메인도 서브 패스고 메인 프로필도 서브 패스인데 왜 이건 맞고 이건 안 되지 같은 것들을 제하기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404 not found 발생 시
인덱스 HTML을 내려주도록 해야지 정말 싱글 페이지 배포 플랫폼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플랫폼은 자바스크립트와 CSS를 응답함과 동시에 404 not found가 발생 시 인덱스 HTML을 응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웹사이트 형태를 보고 배포 플랫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였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이제 단일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능이 좀 이제 우려가 되죠. 어떤 게 좀 우려가 되냐? 앞서 제가 워터폴을 보여드렸는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무겁습니다. 왜 무겁냐면은 사용자가 첫 화면을 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덱스 HTML도 받아오는데 또 HTTP 요청을 보내서 자바스크립트를 또 받아오죠. 그 다음엔 또 CSS도 받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 좀 작게 있어서 보이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받아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용자가 첫 화면을 보기 위해서 이거를 기다려야 해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들 다각도의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배포 플랫폼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고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HTTP 프로토콜로 통신을 했다 그랬죠. 바로 HTTP 프로토콜 헤더를 통해서 저희는 응답 헤더를 설정해 가지고 이것들을 최적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HTTP 응답 헤더로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성능 최적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헤더들인데요. 이 발표에서는 죄송합니다. 이 발표에서는 캐시 컨트롤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캐시 컨트롤이 무엇이냐? 캐시 컨트롤은 기존에 받았던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CSS를 재활용하는 이제 일종의 캐싱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기존에는 이렇게 HTML을 받아왔다고 하면은 캐싱 정책에 따라서 HTML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는 HTTP 요청을 통해서 이렇게 HTML 파일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HTML과 동시에 HTTP 헤더를 받아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이해를 이제 발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항상 HTTP 헤더는 내려오고 있어요. 다만 제가 이제 여기서 이해를 증진시키려고 여기서 얘기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어떤 헤더들이 내려오느냐? 이제 캐시 컨트롤 헤더를 이야기해 본다 그랬죠. 그래서 맥스 에이지를 설정하고 머슬 리밸리데이트를 설정하면은 이거는 HTML 파일을 60초 동안 캐싱하고 만료되면 서버에서 검증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캐싱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캐싱한 60초 동안은 굳이 웹서버를 통하지 않아도 바로 HTML을 받아볼 수 있어서 성능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워터폴 문제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HTML뿐만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맥스 에이지를 600으로 설정하면은 600초 동안 캐싱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새로 배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만료될 때까지 60초나 600초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브라우저에서 HTML은 캐싱을 생성하지 않아요. 노스토어 정책을 보통 많이 가져가고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600초 동안 캐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는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빌드 도구 기억하고 계신가요? 빌드 도구를 통해서 HTML, 자바스크립트나 CSS를 통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번들링한 이 빌드 도구를 사용하면은 번들링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알 수 없는 문자가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해시라고 부르는데 해시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말하는 일종의 랜덤한 문자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데 단순하게 얘기한 거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HTML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생성하지 않지만 자바스크립트는 해시로 구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캐싱 값을 불러오는 키로 파일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일명이 다르면 캐싱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물론 여기선 전 파일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앞서서 제가 배포에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었죠. 거기서 저희가 경로 얘기를 했었죠. 어디 있는지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파일명이 달라지면은 그 경로가 달라지고
이제 저희는 리모트 환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리모트 URL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리모트 URL이 달라지면은 캐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버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HTML이 바뀌어도 HTML 받는 게 그냥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HTML마다 서로 다른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게 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포 플랫폼이 지금까지는 롤백 같은 것도 모르고 버전에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버전을 알아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새로운 HTML을 알아야 될까요? 먼저 이때부터 버전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앞서서 2개의 HTML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HTML 스펙을 업데이트하면은 그 다음에 3개는 다 버전이 업데이트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거를 또 이제 반복을 해볼게요. 스펙을 동작을 해야 배포가 이제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HTML 스펙 동작을 보장합니다. 왜냐면은 앞서 2개랑 뒤에 3개랑 이 HTML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요. 내용의 최신화가 안 될 수는 있지만 HTML을 동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동작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HTML이 요구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404 not found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index.js를 요청했는데 index.js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HTML 스펙 동작을 보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제가 예시를 들어보자면 인덱스 HTML이 자바스크립트 요구하는 과정 중에 새로 배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바뀌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제가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리액트에서 레이즈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은 이제 다이나믹 청크 같은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싱글 페이지 배포 플랫폼보다 더 괜찮은 배포 플랫폼은 성능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HTTP 헤더를 사용해서 성능을 최적화하고 HTTP 헤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캐시 컨트롤을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은 캐싱 정책에 따라서 버전 정책을 가져야지 이제 좀 더 괜찮은 배포 플랫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정책을 가진다는 거는 404 not found 때 HTTP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의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버저닝해서 쌓아서 보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HTML 성능은 이대로 두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로컬 환경에서 인덱스 HTML 여는 건 다시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로컬 환경에서는 정말 인덱스 HTML이 크다 하더라도 열면 바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외부에서 HTML을 받아오면은 보통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생각할 수 있는데 로컬이 아니더라도 더 가깝게, 더 가까운 곳에서 인덱스 HTML을 응답받자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CDN이에요.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CDN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CDN 서버라고 하는데 CDN은 캐싱된 응답이 있다고 하면은 오리진 웹서버에 요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CDN은 오리진 서버, 웹서버에서 받아오는 HTTP 응답을 받아오는 HTML을 저장하고 캐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서선 브라우저가 있다면 이번에는 중간에 캐싱 서버를 두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HTML만 캐싱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다룰 수 있냐면은 CDN도 마찬가지로 HTTP 헤더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CDN에도 캐시 컨트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이랑 xMageAge라는 게 추가되었는데요. 이 퍼블릭은 CDN이나 프록시 서버를 태운다고 했을 때 그 응답 같은 것들을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할 수도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CDN을 공개를 하고 600초 동안 캐싱을 하라는 이제 캐시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브라우저에서는 맥세이지 0으로 둬요. 그래서 캐싱하지 말고 요청마다 서버로 검증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은 의문이 들 수 있죠. 새로 배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브라우저 캐시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네, 근데 CDN은 퍼지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CDN 캐싱을 무효화하는 건데 브라우저에서는 결국 저희가 캐싱을 무효화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용자가 겨우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런 거를 무효화하고 어떤 거를 요청하기 전에 그냥 HTML을 보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CDN의 경우는 브라우저 그 사용자한테 닿기 전에 이제 CDN을 저희가 다루면서
퍼즐을 요청하면은 캐싱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괜찮은 이제 싱글 페이지 배포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CDN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네트워크 시간 자체를 최적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CDN 캐싱을 퍼즐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스태틱 웹사이트 배포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좀 어떤 HTML들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봤고 그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배포 플랫폼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약간 이번에는 좀 핀트를 돌려서 브라우저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브라우저는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하는데요. 먼저 내비게이트에서 HTML 파일을 찾고 그 다음에 레스폰스라고 해서 HTML 파일을 찾은 거를 응답을 받습니다. 그 다음 응답 받은 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CSS 같은 거를 파싱을 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는 작업을 해요. 근데 이거 좀 익숙하지 않나요?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짝을 맞춰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아마 다들 익숙하거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들일 거예요. 되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되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HTML도 이야기를 하고 동적으로 HTML을 수정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HTTP 헤더로 캐싱하는 것들이나 더 가까운 곳에 CDN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는 결국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죄송합니다. HTTP 프로토콜부터 인프라까지 이야기를 한 건데요. 결국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네, 저희는 웹 시스템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웹을 다루는 거는 사실 스파이더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도 웹을 다뤘던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은 저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네, 웹은 항상 열려 있어요.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거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HTTP3 프로토콜? 퀵? 이게 뭐지? 신규 브라우저 API? 모듈 시스템? 엣지 네트워크? 이거 너무 어려운 개념들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되게 단순한 것들을 조합하면은 이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도 구현하실 수 있고 의견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서버에서 HTTP 프로토콜을 1.1 버전을 썼다고 하면은 왜 이 버전을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웹서버 가장 단순한 웹서버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야 HTTP 프로토콜을 변경해가지고 브라우저나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수 있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앞서서 제가 XML 리퀘스트랑 fetch API를 얘기해 줬는데 과거에는 XML 리퀘스트로 이제 AJAX 통신을 했다면은 이제는 fetch API를 쓰는 게 아무래도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도 외부에 다 공개되어 있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XML 리퀘스트 불편하다, fetch 불편하다 그런 것들 느끼시면은 거기에 참여하셔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상 이야기하지 못했던 모듈 시스템이나 번들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사용자와 이제 저희 개발자가 만나는 이제 배포라는 거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번들러나 모듈 시스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웹팩도 비트도 다 오픈소스로 누구나 기여할 수 있게 열려 있죠. 그리고 엣지 네트워크는 저 시간상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CDN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저희가 스태틱 웹사이트를 배포했을 때 이야기했던 아이디어를 적용하면은 새롭게 더 최적화를 이루거나 더 많은 것들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 드렸지만 이 기본적인 것들을 조합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이런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 영웅인 줄 알았던 스파이더맨이 사실은 동네에 이제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이웃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어서 가져와 봤어요. 네, 그래서 프론트엔드에게 배포 플랫폼은 이제 렌더링 이후의 세상만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렌더 이전의 세계, 렌더링이 아니라 웹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는 전부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